지금 당장 미사일을 더 보내주십시오. 2026년 3월 전쟁 한가운데서 중동의 한 나라가 대한민국에 다급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가 생존이 걸린 순간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미국도 러시아도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날 밤 중동의 하늘은 지옥이었습니다. 수백 발의 미사일이 비처럼 쏟아졌고 세계 최고라던 방공망들이 하나씩 뚫리고 있었습니다. 전원 대피하라,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레이더 화면 한쪽에서 낯선 이름 하나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한국이 만든 방패, 천공. 그리고 몇 분 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경악했습니다. 미국 무기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한국 무기가 기적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날 밤 중동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총 한 자루 없던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까? 70년 만에 일어난 기적.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3시 전쟁이 한창인 중동 상황실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긴급 전화가 걸려왔죠. 당연히 미국 지원을 요청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워싱턴은 됐습니다. 지금 당장 서울과 연결해 주십시오. 한국 천국 미사일이 더 필요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미국을 제치고 한국을 찾고 있었습니다. 24년 경력인 저도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미국 출신 국제 미사일 방어 분석가죠. 24년간 전 세계 방공 시스템을 분석해왔습니다. 미군 패트리어트부터 이스라엘 아이언돔까지 실전에서 작동하는 모든 무기를 지켜봤죠. 그래서 저는 새로운 무기 홍보를 쉽게 믿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과장된 기술은 반드시 죽음을 부른다. 이게 제 신념이었습니다. 한국 무기도 마찬가지였죠. 기술은 빠르지만 군사 장비는 아직 미국 의존국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 새벽 제 모든 생각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사실 그 전화를 받기 72시간 전부터 상황은 시작됐습니다. 2026년 초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됐죠. 저는 긴급 분석 임무를 받고 UAE로 파견됐습니다.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이란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에 중동 방공망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평가하라. 상황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레이더 화면마다 붉은 경고등이 깜박였죠. 그리고 그날 밤이 왔습니다. 경보음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대규모 발사 징후 포착. 레이더 화면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붉은 점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죠. 10개, 2개, 50개. 탄도미사일입니다. 드론도 섞여 있습니다. 표적 100개 돌파했습니다. 24년 경력 동안 이런 규모는 처음 봤습니다. 중동 방공망이 전면 가동됐습니다. 패트리어트가 발사됐고 사드가 추적을 시작했죠. 요격 미사일들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화면에서 몇 개의 붉은 점이 사라졌죠. 요격 성공,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환호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를 봤거든요. 패트리어트 한 발로는 막지 못했습니다. 2발, 3발을 쏘아야 겨우 하나를 막았죠.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요격 성공률, 요격탄 소모 속도, 재보급 시간,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휘관님, 이 속도라면 요격탄이 3시간 안에 바닥납니다. 지휘관의 얼굴이 굳었죠. 재보급은요? 미군 지원은 최소 2주 걸립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방어는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속은 불가능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통신실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긴급 통신입니다. 아랍에미리트입니다. 화면 속 아랍에미리트 지휘관의 표정은 절박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말은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죠. 우리는 지금 한국과 연결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한국? 워싱턴이 아니고요? 아랍에미리트 지휘관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엔 더 강하게 말이죠. 워싱턴은 됐습니다. 지금 당장 서울과 연결해 주십시오. 한국 천국 미사일이 더 필요합니다. 돈은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실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세계 최부국이, 세계 최강 미군이 바로 옆에 있는데 한국을 찾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는 한국 무기를 높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은 빠르지만 실전 검증은 부족하다고 봤죠. 특히 미사일 방어 같은 첨단 분야는 미국이나 이스라엘을 못 따라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들이 찾은 건 한국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이 걸린 마지막 카드였죠.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24년 동안 이런 장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 청웅. 자료로만 보던 이름이 전쟁 한가운데 사람들의 마지막 희망처럼 등장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을 해놓은 겁니까?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저는 72시간 전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중동 하늘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왜 천궁이라는 이름이 이 전쟁의 중심으로 들어왔는지 말이죠. 72시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아랍에미리트에 도착했을 때였죠. 중동 방공지휘센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패트리어트, 사드, 아이언돔, 세계 최고 무기들이 즐비했죠. 이 정도면 충분해 보이는데요? 아랍에미리트 책임자가 자료를 건넸습니다. 자료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란이 준비한 미사일과 드론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이건 전면전 수준입니다. 계산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지금 보유한 요격탄으로는 이틀을 못 버팁니다. 제보급은요? 미국 본토에서 최소 2주 걸립니다. 절망적이었죠. 그때 화면에 낯선 이름이 보였습니다. 이건 뭡니까? 청웅입니다. 한국 중거리 방공 시스템이죠. 솔직히 기대는 없었습니다. 보조 방공망이겠지. 속으로 생각했죠. 그날 밤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발사 징후 포착. 레이더 화면에 붉은 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순식간에 화면이 붉은 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늘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24년 경력 동안 이런 규모는 처음 봤습니다. 전 방공망 가동, 패트리어트가 발사됐습니다. 사드도 움직이기 시작했죠. 하늘이 전쟁터가 됐습니다. 첫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요격 성공, 환호성이 터졌지만 저는 문제를 봤습니다. 패트리어트 한 발로는 안 됐습니다. 2발, 3발을 쏴야 겨우 하나를 막았죠. 요격탄이 무서운 속도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공격이 옵니다. 또다시 화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번엔 더 많았습니다. 패트리어트가 계속 발사됐지만 요격탄은 바닥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심각합니다. 이 속도라면 하루도 못 버팁니다. 책임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상합니다. 남쪽 구역이 다릅니다. 저는 재빨리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남쪽 구역, 한국 천궁이 배치된 곳이었습니다. 데이터를 봤습니다. 미국 무기들은 절반 정도밖에 못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웅은요, 거의 전부 막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것도 요격탄을 절반밖에 안 쓰고요? 실시간 영상 띄워보십시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청웅 발사대가 보였습니다. 요격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빠른 속도로 표적을 추적했죠. 그리고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한 발의 말입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총알로 총알을 맞추는 수준이었습니다. 계속 성공하고 있습니다. 전부 성공입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24년 동안 이런 요격률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천궁 구역만 쳐다보고 있었죠. 미국 무기는 2-3발 쏴야 하나 맞추는데 천궁은 한 발에 하나씩 정확히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땀이 났습니다. 한국 천궁. 제가 무시했던 그 시스템이 지금 중동에서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3번째 대규모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전면 공격입니다. 모든 방공망이 한 개까지 가동됐습니다. 하늘이 완전히 불바다가 됐죠. 1시간 후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무기들은 절반 정도밖에 못 막았습니다. 그런데 천궁은 거의 전부 막았습니다. 저는 제 눈을 다시 한번 의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뭔가 완전히 다른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24년 동안 이런 요격률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다는 것을요. 이들은 단순히 미국 기술을 따라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미국을 뛰어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72시간 후 아랍에미리트가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 전화를 건 이유를 이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생존이 걸린 상황에서 그들이 믿을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뿐이었던 겁니다. 바로 청웅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결과를 본 다음 날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격탄 재고 확인해 보십시오. 충격적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미국 무기들 거의 바닥났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요격은 성공했지만 탄약이 거의 없었죠. 청웅은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직 절반 넘게 남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절반 넘게 같은 전투를 치렀는데요. 미국 무기는 표적 하나당 여러 발을 썼습니다. 청웅은 한 발로 충분했죠. 같은 하늘 같은 공격을 받았는데 탄약은 2배 이상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책임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서 이 정도 효율은 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그때 경보음이 다시 울렸습니다. 또 대규모 공격이 옵니다. 또다시 레이더 화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책임자가 급히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 무기 절약 모드 청웅 우선 배치.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국 무기를 제쳐두고 한국 무기를 먼저 쓴다고요? 하지만 상황을 보면 당연한 결정이었습니다. 탄약이 부족한데 효율이 높은 무기를 먼저 써야 했죠. 청웅이 발사되기 시작했습니다. 요격 미사일들이 하늘로 올라갔고 명중했습니다. 한 발에 하나씩 정확하게 말이죠. 요격 성공, 연속 성공. 청궁은 계속 성공했습니다. 1시간 후 공격이 끝났습니다. 청웅은 혼자서 거의 모든 표적을 요격했습니다. 미국 무기가 놓친 것까지 전부 청웅이 처리했죠. 미국 무기들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청웅은 아직 남았습니다.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군 장교들도 아무 말 못했습니다. 그날 밤 중동 하늘을 지킨 건 미국 무기가 아니라 청웅이었거든요. 책임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청웅을 믿어도 됩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24년 동안 수많은 무기를 봤습니다. 화려한 광고만 믿었다가 실패한 경우도 많이 봤죠. 청웅은 현재 중동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공 시스템입니다. 책임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한국에 추가 공급을 요청해야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과연 이 긴급 상황에 얼마나 빨리 대응할 수 있을까요? 미국도 2주가 걸리는데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책임자가 급히 저를 불렀습니다. 한국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36시간 내 도착 가능하답니다. 저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36시간? 미국은 2주인데요? 확실합니까? 한국 국방부 공식 답변입니다. 이미 출발했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10,000km가 넘는 거리를 36시간 안에요? 한국의 대응 속도가 미국보다 10배 빠른 겁니까? 그날 밤 또 다른 대규모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미국 무기는 거의 바닥났습니다. 청웅만 남아있었죠. 청웅 전력 투입. 모든 청웅 발사대가 가동됐습니다. 하늘이 불바다가 됐지만 청웅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요격 미사일들이 쉴 새 없이 발사됐고 계속 명중했습니다. 전투가 끝났습니다. 청웅은 거의 전부를 격추했습니다. 청웅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거의 바닥났지만 임무는 완수했습니다. 그날 밤 책임자는 결심했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대통령궁에 연락했죠. 네, 확인했습니다. 미국제보다 낫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왔습니다. 새벽 3시, 모두가 워싱턴일 거라고 착각했던 바로 그 전화 말입니다. 워싱턴은 됐습니다. 지금 당장 서울과 연결해 주십시오. 한국 천국 미사일이 더 필요합니다. 그 절박했던 목소리의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그들은 눈으로 봤습니다. 미국 무기가 바닥날 때 한국 무기가 끝까지 하늘을 지켜내는 것을요. 세계 최부국이 한국에 매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통화를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그리고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말입니다. 미국 기술을 따라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미국을 넘어선 나라였습니다. 적어도 미사일 방어 분야에서는 말이죠. 생존이 걸린 순간 믿을 수 있는 건 결과뿐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한국을 가리키고 있었던 겁니다. 36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상황실에서 시계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올까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미국도 2주 걸리는데 36시간은 불가능에 가까웠거든요. 박사님, 레이더에 뭔가 포착됐습니다. 저는 화면으로 달려갔습니다. 대형 수송기 2대가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공군 마크가 선명하게 보였죠. 시계를 봤습니다. 정확히 35시간 50분. 약속보다 10분 빨랐습니다. 진짜 왔어. 아랍에미리트 장교가 중얼거렸습니다. 수송기가 착륙했습니다. 화물칸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미군이라면 보고부터 하고 서류부터 확인할 텐데 한국군은 달랐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사람들이 뛰쳐나왔습니다. 빨리빨리! 한국말이 들렸습니다.
지게차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요격 미사일들이 줄줄이 내려왔습니다. 그 속도가 어찌나 빠른지 보는 저도 숨이 찰 지경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설치 속도였습니다. 패트리어트 발사대 설치에는 보통 4시간이 걸립니다. 땅을 고르고 전선을 연결하고 시스템을 점검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한국군은 도착하자마자 발사대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10분, 20분, 30분이 지나자 발사대가 하늘을 향해 섰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미군 기술 장교가 머리를 감쌌습니다. 우리는 매뉴얼 읽는 데만 30분 쓰는데. 하지만 진짜 문제는 호환성이었습니다. 아무리 빨리 세워도 아랍에미리트 방공망과 연결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거든요. 보통 이 작업에 며칠이 걸립니다. 연동 작업 시작합니다. 한국 기술진이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막힐 거야. 이건 절대 금방 안 돼. 그런데 5분 뒤였습니다. 연동 완료. 데이터 수신 양호. 상황실 메인 화면에 새로운 파란 점들이 떴습니다. 청웅포대 3, 청웅포대 4. 새로 도착한 발사대들이 우리 레이더망에 완벽하게 들어온 겁니다. 사격 준비 완료. 한국 지휘관의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도착에서 배치까지 총 1시간 10분. 미군이 4시간 걸리는 일을 1시간 만에 끝낸 겁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군사작전이 아니었습니다. 마술이었죠. 바로 그때 굉음과 함께 경보가 울렸습니다. 적 미사일 발사, 대규모 공격입니다. 타이밍이 기가 막혔습니다. 마치 한국군 도착을 기다렸다는 듯이 적들이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표적 150개 접근 중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상황실 안에 공기가 바뀌어 있었거든요. 조금 전까지는 절망이었지만 지금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청웅 전 포대 사격 개시. 새로 도착한 청웅 미사일들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도착한 지 1시간도 안 된 무기들이 바로 실전에 투입된 겁니다. 요격 미사일들이 표적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명중했습니다. 또 명중했습니다. 요격 성공, 연속 성공. 새로 도착한 청웅들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전투가 끝났습니다. 총 150개 표적 중 147개 격추, 요격률 98%. 도착한 지 1시간도 안 된 무기가 이런 성과를 낸 겁니다. 아랍에미리트 지휘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한국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왜 강한지 말입니다. 단순히 무기가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 무기를 움직이는 사람들, 그들의 속도, 그들의 간절함, 그게 진짜 무기였습니다. 미국이 2주 동안 서류를 검토할 때 한국은 306시간 만에 날아와서 1시간 만에 하늘을 지켰습니다. 세계 최강 미군도 흉내낼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였습니다. 속도가 곧 생명이라는 걸 아는 민족이었죠. 미군이 서류 검토할 때 한국은 이미 하늘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24년 경력 동안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으니까요. 한국군이 도착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상황실 분위기는 한결 여유로워졌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적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는 것을요. 그날 오후 레이더 담당자가 급히 저를 불렀습니다. 박사님, 이상한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단 한 발의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었죠.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속도가 엄청납니다. 눈 깜짝할 새에 날아옵니다. 더 놀라운 건 궤적이었습니다. 일직선이 아니라 뱀처럼 꿈틀거리며 날아오고 있었죠. 신형 미사일입니다. 우리 방공망을 뚫으려고 만든 특수 미사일입니다.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패트리어트 발사! 미군 지휘관이 외쳤습니다. 패트리어트 2발이 솟구쳤지만 적 미사일은 교묘하게 피해갔습니다. 요격 실패, 뚫렸습니다. 사드 발사! 사드 미사일이 뒤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적 미사일이 갑자기 급강하를 시작했습니다. 사드도 실패, 점점 가까워집니다. 순식간에 우리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 무기들이 줄줄이 뚫린 겁니다. 전원 대피 준비! 지휘관이 대피 명령을 내리려던 찰나였습니다. 한국팀 교전 허가 요청합니다. 무정의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거리가 너무 가깝습니다. 위험합니다. 하지만 한국군 지휘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맡겨주십시오.
아랍에미리트 사령관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허가한다! 그 순간 천국 미사일 한 발이 발사됐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적 미사일은 엄청난 속도로 내려꽂히고 있었습니다. 청웅은 그 정면으로 날아갔죠. 두 개의 점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적 미사일이 마지막으로 궤도를 비틀었습니다. 안 돼, 빗나간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웅 미사일이 똑같이 궤도를 튼 겁니다.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적 미사일을 완벽하게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꽝! 화면이 하얗게 번쩍였습니다. 요격 성공입니다. 완벽한 직격입니다. 상황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청웅은 적 미사일 머리를 정확히 들이받았습니다. 눈 깜짝할 새에 날아오는 물체를 정확히 머리로 때려 부순 겁니다. 미군 장교가 중얼거렸습니다. 미국도 실험실에서나 성공하는 걸 실전에서 해냈다고. 아랍에미리트 사령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국군, 방금 그게 뭐였습니까? 무정이 너머로 덤덤한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천궁의 기본 성능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기본 성능. 그들은 이 기적 같은 요격을 당연한 일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미 앞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규모 발사 징후. 레이더 화면이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습니다. 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화면이 완전히 붉은 점으로 가득 찼죠. 적들이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특수미사일이 격추당한 걸 보고 이번엔 물량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한 겁니다. 전 방공망 가동, 패트리어트, 사드, 아이언돔, 그리고 청웅. 모든 무기가 동시에 발사됐습니다. 하늘이 완전히 불바다가 됐죠. 1시간 동안 계속된 교전 후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무기들은 절반 정도밖에 못 막았습니다. 그런데 청웅은요? 거의 전부 막았습니다. 97%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방공 역사를 다시 쓴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전 세계가 중동에서 일어난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날 밤이 지나고 믿기 어려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왕세자가 직접 방공지휘센터를 방문한다는 겁니다. 상황실이 발칵 뒤집혔죠. 왕세자가 직접 나선다는 건 나라의 운명이 걸린 일이라는 뜻이었거든요. 1시간 후 왕세자 일행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세자가 미군 사령관을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한국군 지휘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하늘을 지켰다고 들었습니다. 한국군 지휘관이 경례했습니다.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왕세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미국도 못한 걸 어떻게 해냈습니까? 지휘관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우리는 휴전 국가입니다. 70년 동안 매일 하늘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전쟁이 끝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잠시 멈춘 나라였죠. 미국에게 미사일 방어는 기술이었지만 한국에게는 생존이었던 겁니다. 실수하면 죽는다는 절박함. 그게 천궁을 만든 진짜 힘이었습니다. 왕세자가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절박함이 우리를 살렸군요. 그리고 미군 사령관을 돌아보며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 무기 계약 전면 취소합니다. 상황실에 있던 미군 장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조 원짜리 계약이 한순간에 날아간 겁니다. 왕세자는 다시 한국 지휘관을 봤습니다. 원하는 게 뭡니까? 돈입니까? 석유입니까? 앞으로 한국 무기를 주력으로 쓰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중동의 안보 파트너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바뀌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제 전화기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폴란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청웅 당장 살 수 있습니까? 돈은 얼마든지 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가 먼저입니다. 최우선으로 공급해 주십시오. 심지어 독일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유럽 최강국이 한국 무기를 사겠다는 겁니다. 한국 방산 역사상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전쟁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은 겁니다. 일주일 후 국제방산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저도 참석했죠. 예전 같았으면 미국 부스가 가장 붐볐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 부스 앞에 각국 국방장관들이 줄을 섰습니다. 사우디 장관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가 먼저 왔습니다. 웃돈도 내겠습니다.
옆에서 폴란드 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는 현금으로 바로 지불하겠습니다. 한국 담당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문이 너무 밀려서 3년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3년이라도 기다리겠습니다. 계약서부터 쓰겠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입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각국이 한국 무기를 사려고 아우성치고 있었거든요. 미국 부스는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몇몇 관계자들만 멀뚱멀뚱 서 있었죠. 한 미군 장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넘어섰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지금은요. 저기 보십시오. 그가 한국 부스를 가리켰습니다. 저게 답입니다. 결과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자만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묵묵히 기술을 쌓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중동 하늘에서 증명됐습니다. 한 달 후 국제군사 잡지에서 특집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조용한 강자 한국. 저도 그 기사에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한국 천공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방공 시스템입니다. 이건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전투 결과가 증명한 사실입니다. 기사가 나간 후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24년 경력의 보수적인 분석가가 이렇게 단언했으니까요. 어느 날 한 기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한국이 앞으로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70년 전 한국전쟁 때 우리가 그들에게 총을 줬습니다. 총 한 자루 없던 나라에 무기를 지원했죠. 지금은 그들이 우리에게 방패를 주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방패를요. 세상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천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진짜 놀라운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성공했다고 자만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그들은 이미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더 완벽한 방어, 더 빠른 대응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시대가 진짜로 시작됐다고 말입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중동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분석가가 아니라 한국을 보러 온 사람으로서 말이죠. 그동안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궁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참석했죠. 대통령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가 미군 사령관을 쳐다봤습니다. 미국 무기만 믿다가는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사령관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미군 계약 전면 취소합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하늘은 한국에 맡기겠습니다. 미군 사령관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카카! 한국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검증? 당신들 무기가 실패할 때 한국 무기는 모든 걸 막아냈습니다. 그날 밤 계약서가 작성됐습니다. 4조 원. 단일 무기 계약으로는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도 한국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카타르, 오만, 중동 국가들이 줄을 섰습니다. 도미노처럼 번지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직접 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천공을 만든 나라를 눈으로 보고 싶었거든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놀라운 건 평범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죠. 하지만 북쪽에서 불과 50km, 언제든 전쟁이 터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도 평화로웠습니다. 하늘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천궁을 만든 곳이었습니다. 연구소 책임자가 저를 맞았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의 남성이었죠. 어떻게 이런 무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까? 그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휴전 국가입니다.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잠시 멈춘 거죠. 70년 동안 매일 하늘을 보며 살았습니다. 언제 미사일이 날아올지 몰라서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국에게 미사일 방어는 기술입니다. 우리에게는 생존이었죠. 실수하면 우리 가족이 죽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회는 없었습니다. 연구실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실패한 실험들의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또 빗나갔다. 다시 처음부터 빨간 글씨로 적힌 메모들이었죠.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빗나간 저탄이 실전이었으면 누구 머리 위로 떨어졌을까? 그 생각을 하면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험 영상을 봤습니다. 수많은 실패 끝에 드디어 성공하는 순간이 나왔습니다. 완벽한 직격. 연구실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그날 다들 울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손으로 하늘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젊은 연구원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중동에서 정말 잘 막았습니까?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만든 무기가 그날 밤 하늘에서 가장 믿음직한 무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덕분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연구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칭찬받으려고 이 일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누군가의 하늘을 지키려고 했던 거죠.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70년 전 한국전쟁 때 우리가 그들에게 총을 줬습니다. 총 한 자루 없던 나라에 무기를 지원했죠. 지금은 그들이 우리에게 방패를 주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방패를요. 세상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한국은 더 이상 무기를 받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무기를 주는 나라가 됐죠.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말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시대가 진짜로 시작됐다고 말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심지어 독일까지 한국 무기를 사려고 줄을 서고 있었죠. 저는 미 국방부 긴급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한국 방산의 부상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심각했습니다. 한국이 우리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한 장군이 보고했습니다. 화면에 천국 요격 영상이 나왔습니다. 중동에서 찍힌 바로 그 영상이었죠. 참석자들이 침묵했습니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거든요. 국방장관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앤더슨 박사, 한국의 비결이 뭡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절박함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겪었습니다. 나라가 잿더미가 되는 걸 봤죠. 다시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 그게 한국 무기의 진짜 엔진입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 절박함을 잊고 살았군요. 며칠 후 저는 다시 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죠. 하지만 북쪽으로 50km만 가면 휴전선이었습니다. 70년 동안 이렇게 살아온 겁니다. 한강공원에서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전쟁 참전용사 모자를 쓰고 계셨죠. 할아버지, 한국이 이렇게 강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할아버지가 잠시 하늘을 올려다 보셨습니다. 우린 한 번 잃어봤다. 나라라는 게 뭔지. 그래서 두 번은 안 뺏기려고 한 거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 이 나라의 힘은 여기서 나오는구나. 총과 미사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나라를 잃어봤던 기억에서 나오는 거구나. 국립현충원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이 잠든 곳이었죠. 1950년, 1951년. 너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70년 전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총 한 자루 제대로 만들지 못했죠. 우리가 무기를 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이 세계 최고의 방패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청웅 개발팀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젊은 연구원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최고일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절박함을 잃지 않는다면 세상 누구도 여러분을 따라잡을 수 없을 겁니다. 한국군 장교에게도 물었습니다. 이제 세계가 한국을 다르게 볼 텐데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가 잠시 웃더니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 한마디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떠들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조용히 해내는 나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날 공항에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 천궁이 있을 겁니다. 조용히 묵묵히 하늘을 지키고 있겠죠. 24년 동안 미사일 방어를 분석해 왔습니다. 수많은 무기를 받고 수많은 전투를 지켜봤죠. 하지만 한국만큼 저를 놀라게 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총 한 자루 없던 나라가 세계 최고의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평화의 수호자가 됐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저에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본 가장 놀라운 방공 시스템은 무엇입니까? 저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할 겁니다. 한국이었습니다. 70년 전 우리가 그들에게 총을 줬습니다.
지금 그들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방패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직접 목격한 한국의 기적입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4년 경력 미사일 방어 전문가 마이클 앤더슨의 증언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